그래서 하이젠버그의 행렬 역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모든 물리량을 행렬같이 그 두 개의 지수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충 뭐 x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2파이에) 요 뉴 nm은 이게 이제 그 진동수죠. 진동수로 우리가 어떤 두 가지 넘버 nm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미분하면은 말이죠. 우리가 미분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dx에 dt를 하면은 이거는 뭐 무유가 있죠. 근데 뮤 nm을 안 써줬으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2파이 i에 뮤 nm이라는 게 이렇게 됐죠. h분의 어떻게 됩니까? en 마이너스 em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x죠. 그냥 이건 오리지널 x니까 x.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파이를 분모로 내리면은 이거는 h바가 될 거고 h바 i에 요거는 en xnm 빼기 내가 요거는 행렬로 써주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xnm em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 2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하밀토니안 h로부터 2의 값이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슈레딩거가 이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dx의 dt는 h바 i의 h 2 빼기 hx죠? hx 빼기 xh. 근데 이 빼기를 우리가 커뮤테이터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커뮤테이터로 hx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호부터 그런데 우리가 dx dt는 모멘텀을 m으로 나눈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게 n분의 p하고 이렇게 상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h는 통상 2n분의 p 자승 플러스 1차원만 생각하면은 x의 함수 포텐셜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 커뮤테이터를 계산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커뮤테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커뮤테이터는 정의가 이거죠. 정의인데 예를 들자면은 지난 시간에 써줬지만은 이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a에 bc 더하기 ac의 b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것부터 쓰면은 a에 bc-cb죠. 더하기 이거는 ac-ca 곱하기 b 해서 acb 두 개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이거 없어집니다. 남는 거는 ab의 c 마이너스 cab. 그러니까 ab에 곱하기 c 빼기 cab 해서 맞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된다. 이건 기본 관계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필히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건 기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예를 들자면 어떤 a라는 어떤 양이 있고 그거에 함수가 있으면은 이건 항상 0이다. 왜 0이냐? 우리가 a는 0이죠. 이건 0이죠. 0. 여러분들이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a 빼기 a니까 0이죠. 그러니까 a 곱하기 fa나 뭐 fa 곱하기 a나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0이다 이거야. 이런 성질. 자, 그러니까 이 커뮤테이터를 계산할 때 h하고 x의 커뮤테이터를 계산하면 말이죠.
h하고 x의 커뮤테이트를 계산하면은 이 중에 vx는 말이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특성에 의해 가지고 뭐 하나만 하겠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결국은 2n분의 p 자승하고 x가 되겠죠. x가 되는데 이 상수는 항상 밖으로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2n분의 1 나오고 p 자승 x인데 p 자승 x는 말이죠. p 곱하기 p하고 x로 볼 수가 있죠. 보니까 이거는 2n분의 1하고 p의 x의 p 더하기 p의 p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저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관계식이 뭐냐면은 h바분의 i의 h하고 x의 커뮤테이터가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은 이게 n분의 p하고 같아야 되죠. n분의 p하고 n분의 p하고 같아야 되니까 근데 h분의 i의 x의 h바분의 i의 hx의 커뮤테이터는 여기 계산했죠. 이게 뭡니까? 요거는 내가 다시 쓰면은 h바 i의 곱하기 2n분의 1의 px의 p 더하기 p의 px다. 이게 이거하고 같으려면 말이죠. 요거를 내가 마이너스 ih바 이렇게 놓으면은 마이너스 ih바 마이너스 ih바 마이너스 2ih바죠. 마이너스 2ih바 곱하기 p. 그래서 마이너스 i 해서 없어지고 EH 없어서 없어지고 해서 이게 n분의 p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 다시 말하면은 요 px의 커뮤테이터는 마이너스 ih바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a, b의 커뮤테이터는 마이너스 ba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왜? a, b의 커뮤테이터는 ab 마이너스 ba인데 순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ba 마이너스 ab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여기서 px 통상 쓰는 거는 px가 마이너스 ih바가 아니라 xp가 ih바다. xp. 그래서 이런 이게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얻습니다.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젠버그가 얻은 위치하고 운동량의 커뮤테이터 기본 값이죠. 그래서 이게 그 양자역학의 기본 스타팅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뭐 xp가 이거 px죠. 이게 클래시칼리는 xp가 px인데 실제로 자연계의 현상이 딕테이트 하는 거는 xp가 커뮤테이터가 0이 아니라 이러한 ih바라는 그런 관계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 관계다. 네?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여기까지였죠?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여기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제 하이젠버가 이런 얘기 말고 또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이론이 됐겠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P하고 그 다음에 이제 P도 운동량도 말이죠. 운동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기서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쓰면은 P의 NM하고 익스포넨셜 2파이 I의 mu NMT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아까하고 똑같이 뭐가 되겠어요. 역시 운동량도 역시 dP, dT는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H바 I의 HP가 되겠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x 대신에 p 집어넣으면 말이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있고 hp 빼기 ph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하면은 p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관계를 얻을 텐데 h하고 p의 커뮤테이터는 뭐가 되느냐? h하고 p의 커뮤테이터는 h하고 p의 커뮤테이터는 여기서 h가 요거니까 요거 같은 p끼리는 커뮤트하죠? 같은 p끼리 커뮤트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돼? v만 해주면 되겠죠. v만. 근데 이거는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은 말이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하기 전에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x 자승하고 p가 있다. x 자승.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에 xp 플러스 xp에 x가 되니까 여기서 x하고 p는 상수니까 요거는 뭐 2x에 ih바 이렇게 되겠죠. 요게 뭐냐면 말이죠. 요게 뭐냐면은 요게 dx 자승 dx 곱하기 ih바 한 거랑 똑같죠. 에? 보입니까? 그래서 x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해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은 쭉 계산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3x 자승하고 xp의 커뮤테이터가 나옵니다. 응?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dx 3승 dx 미분한 거하고 ih와 뭐 같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vx도 해보면은 요거는 뭐가 될 거냐 하면은 ih바 dvx dx에 해당한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여기서 ih바 곱해주면은 hh 없어지고 마이너스 dvx d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말이죠. 여러분들 고전 역학적으로 보면은 클래시컬리 F는 뭡니까? F는 dp dt죠? dp dt. F 이퀄 ma. 이거 ma잖아. dp dt인데 이게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바로 그레디언트 x다. 그레디언트 v다.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 통상 이렇게 표현하죠? 1차원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게 같은 관계식이 클래시컬하고 같은 관계에 대응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x하고 x 자승 p로 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x하고 x 자승 p 더하기 xp의 x 자승. 요거 다시 한번 뭐야? 아까? 2x ih바죠? 그러니까 이거는 2x 자승 ih바 더하기 x 자승 ih바 해서 3x 자승 ih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금방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이젠버그는 모든 물리량을 그 두 개의 지수로 표현하고 단 에너지만 이제 그 하밀토니안 대각 행렬로 표현해가지고 이 에너지는 단위가 하나지만은 하밀토니안에 해당하는 걸로 봐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x나 p 이런 것들은 숫자가 아니고 어떤 오퍼레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퍼레이터.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그 슈레딩거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
슈레딩거 우리가 통상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그러죠? 웨이브 이퀘이션.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의 경우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H에 P 대신에 I분의 H바 ddx 하고 x 이렇게 집어넣었죠. 이거의 어떤 웨이브 파동이니까 웨이브 펑션은 그 펑션을 시간으로 편미분한 거.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저기다 집어넣고 다시 쓰면은 이걸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자승에 d 자승 psi dx의 자승 플러스 v psi는 ih바 d psi dt다. 우리가 통상 보는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다. PD대식.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H psi 하면은 2n분의 P 자승 psi죠? 앞에 첫 번째 텀은. 이거 여기다 다시 쓴 거예요. 이걸 써준 거는 H가 2n분의 P 자승 플러스 V니까 요 첫 번째 항에다가 요걸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2n 그대로 있고 I분의 H바 자승하면 마이너스 H바 자승. 그 다음에 ddx 자승하기 이렇게 나온 거. V는 뭐 X니까 그대로 있고. 응?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P를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은 말이죠. 자, P하고 X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P하고 X를 계산해 보면 뭐가 나옵니까? I분의 H바 ddx하고 X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I분의 H바 D의 dx의 X 어쩌고 저쩌고. 여기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겁니다. 빼기 X의 I분의 H바 ddx 뭐가 있다고 생각. 요거 여러분들이 뭐 미분 계산하는 거 잘 알죠? 이거 계산하면은 뭐가 됩니까? 1 나오고 I분의 H바 뭉개뭉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더하기 I분의 H바 X하고 ddx 이렇게 나오고 요거 나오죠. 마이너스 X의 I분의 H바 ddx의 뭉개뭉개. 그래서 요거하고 요 텀이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I분의 H바하고 뭉개뭉개 원래 있던 뭉개뭉개나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PX의 코미테이터는 I분의 H바로 다시 쓸 수가 있죠. 그게 뭐야? PX의 코미테이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IH바로 썼죠.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렇게 놓는 거나 하이젠버그의 릴레이션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요거 질문 없어요?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쓸 수 있어야지 요거를 뭐 뭔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 완전히 지금서부터 길을 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다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질문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못 따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저기 그 슈레딩거의 웨이브 이퀘이션 이제 나왔는데 이 파동을 말이죠. 양자역학적인 파동, 웨이브 펑션을 뭘로 해석할 것인가? 이게 사람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는데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걸 말이죠. 물질의 실제로 그 밀도를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복소수기 때문에 물질의 밀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1926년, 1926년이면은 슈레딩거가 웨이브 이퀘이션 발표한 같은 해죠. 1926년 막스 본. 이 사람이 이제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은 파동 함수, 웨이브 펑션. 이거 웨이브 펑션이라고 그러죠? 이 푸사이를 우리가 웨이브 펑션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파동 함수라고 부르죠. 파동 함수. 파동 함수의 절대값의 자승이 곧 그 파티클이 존재할, 그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낸다 이렇게. 네? 이거는 x하고 x 플러스 dx 사이에 파티클이 존재할 확률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p의 xt의 확률 밀도죠. 확률 밀도. 그러니까 이 웨이브 펑션의 절대값의 자승은 그 파티클이 존재할, 그 위치에 존재할 확률 밀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하게 됐느냐? 막스 본이 이제 그 일렉트론 빔의 그 스캐터링 실험을 이제 했는데 그 스캐터드 된 그 웨이브 메터 웨이브들이 평면파로 표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평면파들이 각각의 또 메터를 표시하니까 그것들 그 평면파들의 중첩이 이제 웨이브 펑션이니까 그 평면파들이 뭐 이렇게 세기가 큰 데는 그런 물질 파동이 평면파로 표현된 물질 파동이 많이 있을 거고 적게 있을 거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프로바빌리티. 물질이 존재할 확률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어떤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가 존재할 확률은 1이겠죠. 근데 그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 이런 확률을 더하면 1이 될 테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일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될 거예요. 왜? 어딘가는 입자가 있을 테니까 어딘가의 그 모든 영역에서 존재할 확률을 다 더하면은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근데 이런 조건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역학 하는 동안 항상 씁니다.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극역화 조건이라고 그러죠. 극역화 조건. 노멀라이제이션. 극역화 조건. 극역화 조건. 네? 글자가 잘 안 써지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웨이브 펑션이 의미하는 바가 확률이기 때문에 어떤 만약에 물리적인 양이 있다. 그럼 그 물리적인 양의 기대값은 이제 통상 그냥 여러분들이 그 양을 우리가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기대값은 기대치죠. expectation value라고 그러죠. expectation value. 근데 내가 이게 아래 한글 쳐보니까 이게 항상 시옷이 들어가더라고. 기대값. 맞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맞춤법으로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꺽쇠로 표현하면 항상 이게 기대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대치 혹은 기대값. 기대치는 한자어고 기대값은 우리말이죠. expectation value. 이게 뭐가 될 거냐? 그러면은 지난번 얘기했지만은 기대치는 그 존재할 확률에다가 그 값을 곱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 어떻게 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psi 스타 xt에 a에 psi의 xt. 참고로 이 psi 자수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한 거하고 안 한 거의 곱시죠. 여기서 저 psi xt 파동 함수는 이게 복수 함수입니다. 복수 함수. 그래서 복수 함수의 절대값의 자승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곱하기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거니까 그 사이에다 끼워 넣은 거예요. 이렇게 양옆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뭐 저기서도 알겠지만 x나 p 뭐 다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터. 그래서 이 클래시칼리는 이게 그냥 넘버인데 이런 관측량들이 넘버인데 물리에서는 관측량들이 다 오퍼레이터입니다. 넘버들은 그냥 서로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냥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연산자라고 그러죠. 연산자. 아주 이게 우리말이 오히려 더 어려운데 오퍼레이터는 말 그대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오퍼레이터입니다. 수술도 뭐라고 그래?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수술.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뭐 작용을 하는 게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니까 이게 가운데다 끼워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파동함수에 작용을 해서 그거에 절대값을 주기 위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줬다. 이게 이제 바로 어떤 물리량 A의 기대값으로 정의가 된다. 이런. 그 다음에 이런 해석이 지금 양자역학의 스탠다드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스탠다드 인터프리테이션. 이거를 우리가 코펜헤이건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코펜헤이건. 이 코펜헤이건의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 코펜하겐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양자역학은 완전히 이제 정립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젠버그의 이 행렬역학에 의한 이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 행렬역학, 슈레딩거의 웨이브 미케닉스, 그 다음에 이제 막스 보온의 저러한 그 인터프리테이션에 의해 가지고 이 양자역학은 이제 정립이 됐다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이거를 좀 더 잘 체계적으로 좀 더 체계화시키고 요거를 써가지고 실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양자역학 인터프리테이션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컴플리멘타리티라는 게 있어요. 컴플리멘타리티 스펠링이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상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보성. 굉장히 중요한 뭐 원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냐 하면은 드브로이의 메터 웨이브 그 가설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물질이 입자성도 갖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파동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그런데 이 컴플리멘타리티라는 건 뭐냐 하면 상보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입자성으로 그거를 볼 때는 파동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거꾸로 우리가 파동성으로 뭔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입자성은 나타나.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 두 성질이 다 있지만은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 그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인가 그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은 투 슬릿 익스페리멘트에서 일렉트론 빔을 이제 쐈어요. 여기서 일렉트론 빔을 이렇게 쐈어요. 일렉트론 빔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기도 하겠죠.
여기에 이제 인터페런스 패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일렉트론의 분포죠.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는 전혀 일렉트론이 안 가고 이런 점으로는 많이 가고 안 가고 많이 가고 뭐 이런 근데 이제 뭐 얘기했지만은 여기 하나를 가리면은 이런 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 한쪽을 가려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고 다 넣으면은 생긴다 이랬죠. 그러면 일렉트론은 우리가 통과했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 뒤에다가 일렉트론 을 우리가 예를 들어 이쪽에서 뭐 빔을 쏴가지고 뭐 빛을 쏴가지고 일렉트론이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렉트론이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건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관측 장치를 해가지고 측정을 하면은 슬릿 A냐 슬릿 B로 통과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디로 통과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슬릿 A인지 슬릿 B인지 그 통과하는 장소를 파악하는 순간 뭐가 돼? 이 패턴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 이건 실제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없어져요. 이건 가상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측정 안 할 때는 양쪽으로 다 통과하니까 이거는 파동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예측하다시피 간섭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측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 통과했는지 우리가 딱 픽스를 하기 때문에 그건 입자죠. 입자는 어느 한쪽으로 통과를 해야 되니까. 입자성으로 확인하는 순간 인터페런스 패턴이 없어진다. 응? 바로 상보성 바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상보성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빛을 가지고 실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CCD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입자성을 이용하는 거죠. 빛 알갱이 하나 떨어지는 거 이렇게 보는 측정하는 거. 빛도 우리가 이게 어느 쪽으로 통과했는지 알 수가 있죠. 빛을 가지고 해도 마찬가지로 없어집니다. 인터페런스 패턴. 그래서 이 상보성. 그래서 그러니까 입자성 파동성의 듀얼리티가 있지만은 이걸 듀얼리티라고 그러죠. 이중성. 이중성이 있지만은 우리가 동시에 볼 수는 없다.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결국은 뭐하고 연결이 있냐면은 하이젠버그가 1927년인가? 1927년에 하이젠버그가 얘기한 uncertainty principle. 이게 뭡니까? uncertainty principle. 불확정성 원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불확정성 원리. 불확정성. 네? 이게 뭐냐? 뭐냐 하면은, X의 이 불확정성. X의 불확정성 하고 P의 불확정성을 곱하면 항상 2분의 H바보다 크거나 적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여기서 델타 X는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어떻게 주어집니까? 델타 X의 자승은 이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X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집니다. 델타 P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거 뭐죠? X 브라킷은?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기대값, 평균치죠, 평균치. 요 P, 요것도 평균치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X에서
x의 평균값을 뺀, 그러니까 x 값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으면 쭉 있으면은 그 x에서 x의 평균값을 뺀 것을 다시 자승을 한 겁니다. 왜 자승을 했어? 보통 만약에 어떤 이게 분포를 이렇게 쭉 하면은, 분포를 쭉 하면 이거 평균값은 어떻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에서 요걸 뺀 거, 요 값들을 그냥 더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0대기가 13입니다. 그래서 자승을 해주는 거예요. 자승하면은 이게 크기가 나오잖아요. 크기가. 그러니까 자승해준 겁니다. 자승을 해준 거예요. 오, 자승. 그러니까 평균에서부터의 변이, 그게 지금 x에서 x, 이 expectation value 빼준 거, 의미죠. 평균에서부터의 변이의 자승에 다시 평균을 구한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오차 구할 때도 이런 식으로 구하죠. 뭐 표준 편차 이런 거 할 때도 뭐 그런 식으로 구할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델타 x의 자승이다. 이런. 예? 그러니까 이거 다시 계산하면 말이죠.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x의 자승 빼기 2배의 x 더하기 x의 자승 이렇게 되죠. 요거는 숫자죠. 요거 숫자입니다. 평균값이니까 숫자예요. 숫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x 자승이라는 양이죠. 그것들의 평균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x 자승의 평균값 빼기 요것만 이제 평균이 되겠죠. 그러니까 2x의 절대값의 자승 더하기 x의 자승. 이렇게 돼서 이걸 통상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x 자승 빼기 x의 자승. 이게 델타 x의 자승입니다. p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치의 uncertainty, 위치의 불확정성, 운동량의 uncertainty, 운동량의 불확정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두 개를 곱한 거는 하여튼 간에 항상 2분의 h보다 크다 이게. h바는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건 0이 아니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델타 x, 위치의 불확정성을 하나도 없이 정확하게 측정을 했다. 그러면 이게 0이죠. 0. 델타 p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무한대가 돼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무한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꾸로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더라도 델타 x는 무한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양이든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 이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 응? 이게 이제 불확정성. 그래서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쓰면은 아까 말한 이런 현상, 여기서 우리가 간섭 현상이 일어났는데 한쪽으로 통과하는 걸 측정을 하면은 그 순간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 불확정성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보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나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은 이런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게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어디서 나왔냐?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어디서 나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하이젠버그의 commutation relation. 이거는 그냥 수학적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되면은 이런 결과는 이렇게 정의된 이런 결과는 바로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유도를 할 거예요. 이게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은 이런 불확정성 관계가 성립된다는 걸 나중에 보일 텐데. 그냥 여기서 하이젠버그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에서 나오는 그냥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이 별거 아닌 가정들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파워풀한지, 예? 그리고 그게 어떻게 다 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지 참 이렇게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기술할 때는 예를 들면은 요 x나 p 요 두 개를 우리가 동시에 정확하게 기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기술합니다. 하나를 가지고 기술. 예를 들자면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여기서는 x를 택한 거예요. x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p는 거기에 작용하는 오퍼레이터로 봅니다. 결과가 이게 x하고 p 서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오퍼레이터니까. 오퍼레이터를 하기 전하고 오퍼레이터 한 후하고는 다르죠.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숫자를 세는데 말이죠.
교실 안에 있는 사람 숫자를 세요. 근데 사람을 한 명씩 불러내는 오퍼레이션이 있어. 누군가가 밖에서 말이죠. 다른 교수님이 와가지고, 학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손한민 이리 나와. 그럼 나가야지. 어떡할 거야? 나가죠? 나가기 전에 숫자하고 나간 다음에 숫자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통상적으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그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는 통상 그 어떤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제 오퍼레이터가 어떤 특정 상태의 경우에는 영향을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고유 상태라고 부르죠. 굉장히 드문 경우죠. 일반적으로는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 그런 것도 다 이제 좀 이따가 다 배울 겁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배울 텐데 어쨌든 그렇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X하고 P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이런 식으로 서로 상보적인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우리가 기술하는 거를 사실은 이제 양자화라고 그러죠. 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양자역학 레벨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 여기 이제 그리고 양자역학은 말 그대로 non-relativistic한 경우를 다루는 겁니다. relativistic한 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퀀텀 필드 시어리, 양자 장론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배우는 거는 퀀텀 미케닉스입니다. 그래서 상대론적인 거는 여기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론이라는 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어떤 때 나타납니까? 물체가 빛의 속도에 근접해서 움직일 때.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할 때는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결과가 틀리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가 컴퓨터 웨이브랭스를 얘기하면서 웨이브랭스가 너무 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잘못 얘기했던 것 같아. 컴퓨터 웨이브랭스. 보니까 일렉트론의 경우는 컴퓨터 웨이브랭스가 mc분의 h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게 2.4 곱하기 10의 10승 센티미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10승 센티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죠. 이게 컴퓨터 웨이브랭스. 일렉트론의 경우에. 컴퓨터 웨이브랭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입자들, 물질들의 대충 그 입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입자가 말이죠. 포톤하고 했을 때 포톤이 입자처럼 비해하는 그런 지금 웨이브랭스인데 통상 우리가 그 물질이 그 파동성을 보이기 전까지의 아마 크기로 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이 컴퓨터 웨이브랭스하고 드브로이 웨이브랭스는 다릅니다. 드브로이 웨이브랭스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프로톤이나 뉴트론의 컴퓨터 웨이브랭스면은 이거보다 훨씬 작겠죠. 왜? M이 더 크니까. M이 2000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일렉트론은 0.5 메가 일렉트론 볼트고 프로톤이나 뉴트론은 거의 1000 메가 일렉트론 볼트니까 거의 한 2000배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그러니까 딱 1 곱하기 그러니까 프로톤은 뭐가 되겠어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프로톤이나 뉴트론 이 정도네. 응? 이게 바로 뭐야? 핵자의 크기입니다. 프로톤, 뉴트론의 크기가 정확하게 한 10의 마이너스 15승 1페름이라고 그러죠. 1페름이.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처음 얘기할 때 얘기했죠. 원자의 크기가 1옹스트롬인데 핵의 크기는 1페름이다.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다. 얘기했죠. 10만 분의 1. 핵자의 크기. 그러니까 대충 컴퓨터 웨이브랭스는 대충 핵자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사실 일렉트론의 크기는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웨이브랭스라는 게 그러니까 좀 클 때는 대충 그 핵자의 그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작을 때는 얘기하죠. 근데 일렉트론은 말이죠. 이 드브로이 웨이브랭스는 이 P를 굉장히 절대할 수가 있어요. 일렉트론을 써말 일렉트론 가지고 굉장히 그냥
일렉트론의 운동에는 굉장히 작게 하면은 일렉트론 웨이브랭스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 쓴 게 뭐야? 전자현미경. 어? 전자현미경 이거보다 훨씬 더 파장이 큽니다. 전자현미경. 그러니까 뭐 뉴트론 같은 것도 뉴트론 디프렉션 할 때 쓰는 파장은 이런 오더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 컴프톤 웨이브랭스하고 드브로이 웨이브랭스하고 혼동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응? 컴프톤 웨이브랭스는 이게 어떻게 나왔냐? 정확하게 그 입자의 질량, 정지 질량이 그 포톤, 해당하는 포톤의 정지 질량을 포톤으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정지 질량이 이럴 수는 없지만은 사실 이게 포톤이 이게 입자를 만들 때는 예를 들자면은 일렉트론, 포지트론 그러니까 전자, 양전자 이 두 개가 쌍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포톤이 되는 이렇게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입자의 정지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을 포톤으로 우리가 됐다고 했을 때 이런 관계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런 관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한번 해봐. 이게 컴퓨터 웨이브랭스죠? 여기 보면 H의 뭐야? C 오버 람다죠? 그러니까 람다는 어떻게 돼? 람다는 HC의 MC 자승이니까 C 없어지고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웨이브랭스는 여러분들 기억하기 어려우면은 그 컴퓨터 웨이브랭스에 해당하는 입자의 정지 질량이 바로 그 포톤으로 변했을 때 그 웨이브랭스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냥 설명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컴퓨터 웨이브랭스는 통상 우리가 그 입자의 우리가 크기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렉트론의 경우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프로톤이나 뉴트론만 돼도 거의 맞는다 이런. 그리고 컴퓨터 웨이브랭스는 여러분들이 드브로이 웨이브랭스하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뉴트론의 컴퓨터 웨이브랭스는 1페르미밖에 안 되지만은 드브로이 웨이브랭스는 엄청 크게 해가지고 우리가 뉴트론 디프렉션 실험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할 거 다 했나? 그래서 이제 소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양재익하게 소개는 이걸로 마치는데 이제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근데 뭐 소개 하나 뭐 이미 상당 부분 상당히 이제 양재익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드브로의 물질파 가설에서 입자가 파동으로 주어진다. 파동을 하려면 이제 입자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면은 뭐 이런 파동으로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동이 되면 이거는 웨이브 패킷이라고 해요. 웨이브 패킷. 웨이브 패킷을 우리가 우리말로는 이제 파동 묶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웨이브 패킷을 우리가 입자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제 웨이브 패킷이 이제 입자가 움직이는 건 웨이브 패킷이 이렇게 프로파게이터 돼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웨이브 패킷이 생기는 경우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두 개의 그 뭡니까 그 진동수가 비슷한 걸 합치면은 이렇게 비트 현상이 나타나죠. 비트. 비트 압니까? 알다고 치고 비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내가 코사인 비슷한 걸 두 개를 치우면은 코사인 A라고 합시다. 똑같은 오메가 1 T 마이너스 K1T 플러스 A의 코사인 오메가 2T 마이너스 K2X죠. 이거 왜 지난 식으로 하면은 K를 먼저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K1X의 오메가 1T
K2X에 오메가 2T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웨이브 펑션이라고 보면은 같은 진폭에 비슷한 K1, K2 응? 오메가 1, 오메가 2를 더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이걸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코사인 더하면은 코사인, 코사인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 코사인, 코사인 더하면 코사인, 코사인이 됩니까? 코사인인데?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는 뭡니까? 2배의 코사인 A 플러스 B 코사인 A 마이너스 B입니까? 이거 맞아요? 이렇게 되나?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코사인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맞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거 맞나? 에? 이것도 몰라?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두 개 없어지죠? 두 개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게 뭐야 이게?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게 A죠. A. 여기 뭡니까? B. 알파는 뭐야? A 플러스 B에 나누기 2. 베타는 A 마이너스 B 나누기 2. 맞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K1 플러스 K2의 X 빼기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의 T 이렇게 될 거고 다른 하나는 코사인 2분의 K1 마이너스 K2의 X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의 T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자, 요런 게 X 방향으로 전파하는 파동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크기가 파동 속도가 뭐라고 그랬어? K1분의 오메가 1. 이거는 K2분의 오메가 2였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거는 K1 플러스 K2분의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페이지 벨로시티라고 그래요. 페이지 벨로시티. K분의 오메가. K분의 오메가에 해당하는 게 이게 K1 플러스 K2분의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페이지 벨로시티죠. 페이지 벨로시티는 이제 위상이 그렇게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예를 들자면은, 뭐 이게 인벨롭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진동하는 게 바로 이 전체 이건데,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은 말이에요. 요 안에서 이렇게 빨리 진동하는 거. 요게 요 앞에 있는 거, 요 더하기들이 의미하는 게죠. 더하기들은 빨리빨리 진동. 그게 페이지 벨로시티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웨이브는 요 덩치, 이 모듈레이션 된 게들이 전파돼 나가는 게 우리가 보는 웨이브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V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여기서 K1 마이너스 K2분의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이걸 좀 더 일반화 시키면은 델타 K분의 델타 오메가는 우리가 그룹 밸런스. 그러니까 그룹으로 뭉쳐가지고 모듈레이션 돼가지고 전파돼가는 속도는 이거다. 예? 이게 바로 그룹 밸런스티, 페이지 밸런스티. 예?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푸리어 시리즈로 잘 하면은 우리가 이런 파동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전파돼 가는 것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그래서 이런 파동들의 합은 여기서 이제 딱 두 개만 했을 때는 뭐 이렇게 계속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여러 개를 합쳤을 때는 우리가 이런 패킷도 나올 수가 있다. A 패킷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개를 합친 걸 우리가 만약에 푸리어 시리즈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dk에 gk에 exponential i에 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쓰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똑같은 이게 개수를 가지고 두 개만 더해 준 거죠. 근데 이런 거를 k1 뭐 막 변화가면서 쓴 게 바로 이게 되겠죠. gk라는 거는 요 앞에 붙은 요 푸리어 시리즈의 상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앞에 붙은 개수 그 다음에 다 더해준 거예요. k는 웨이브 넘버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죠.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푸리어 시리즈 여러분들 다 수리물리에서 공부했죠? 수리물리 다들 들었습니까? 수리물리 다들 들어야 됩니다. 수리물리, 그 다음에 현대물리, 적어도 1 정도는 들어야지, 뭐 상대성 이론이나 뭐 푸리어 시리즈나 이런 것도 알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미적분에서는 푸리어 시리즈 안 배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파동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GK를 잘 구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K를 말이에요. GK를 우리가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푸리어 시리즈의 앞에 개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GK가 만약에 가우스 형태로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죠. GK를 만약에 내가 가우스 형태로 가정을 한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K 스페이스 상에서 뭐 이런 거죠. 이게 K고 GK라고 그러면은 이게 K가 무한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두 개 다 0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우시안이라고 그러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K 여기가 이제 K0가 되겠죠. K0 값에서 K0 값에서 피크가 나타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우시안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오메가 K를 이 오메가를 통상 우리가 K의 함수로 보죠. 그래서 이게 통상 그룹 벨로시티는 오메가를 K로 미분한 걸로. 그래서 오메가를 K 함수로 보니까 이제 오메가 K를 이제 우리가 오메가 K를 전개를 하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오메가의 K0 근처에서 전개를 하면은 K0 그 다음에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K-K0의 D 오메가의 DK 하고 2분의 K-K0의 자승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K0 근처에서의 값을 물론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D 오메가 DK0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우리가 그룹 벨로시티라고 그랬죠? V의 그룹.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뭐 그냥 특별한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B라는 상수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k0를 여기서 k-k0 k-k0를 우리가 k''이라는 그런 새로운 변수로 바꿔주면은 요 이퀘이션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2차항 이상은 K가 K0 근처에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뭐 무시해도 되겠죠. K가 K0 근처에서만 더미넌트 하니까 K-K0의 2차항 이상은 무시해버리자. 무시해버려.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exponential i의 K0x 마이너스 오메가 0t.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메가 제로로 해주자. 오메가 K0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dk 프라임. 요거 dk나 뭐 dk 프라임이랑 똑같죠. 이거 미분하면 dk, dk 프라임 같죠? 같고, 요거 어떻게 되겠어? 요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a의 2분의 ibt k'의 자승 하고 exponential 이렇게씩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k 대신에 k'으로 바꿔 쓰고 k는 뭐예요? k는 k' 더하기 k0죠. 그 다음에 오메가도 이제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k' 곱하기 v 그룹 벨로시티 2분의 k' 곱하기 k'의 자승 곱하기 b 2분의 k'의 자승 곱하기 b 여기 보이죠? 보여? k는 말이죠. 어떻게 돼? k는 k0 플러스 k''이죠. k는 k0 플러스 k0 여기 있고 k' 여기 있죠. 여기 두 군데밖에 없잖아, k는. 그 다음에 gk는 2의 마이너스 ak'의 자승이니까 gk는 여기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요거죠, 요거 남은 거.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도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b 곱하기 t 여기서 오메가 대신에 b 들어오고 t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대로 써준 거예요. 2차항까지 그대로 써준 거야. 여기 이걸 잘 보면 말이죠. 요거는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이 K0를 중심으로 한 오리지널 이게 페이즈 이게 진동이 날 수 있죠 이렇게. K0 오메가 제로 갖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이게 만약에 웨이브 패킷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 K0 오메가 제로는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런 거라고 봅시다.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요게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쭉 움직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인벨롭인데 인벨롭의 크기가 보면은 이게 나와가지고 크기를 보면은 요 크기를 계산하면은 말이죠. 크기를 계산하면은 대충 절대값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절대값이 여러분들 교재에는 약간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교재에 잘못되는데 정확히 쓰면 이런 겁니다. 절대값이 요 파동의 절대값이 말이죠. 대충 파이의 2분의 1승하고 (4분의 1승) 하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v 그룹의 t의 자승하고
이렇게 돼요. 이 보면은 말이죠. 이게 대충 이게 그룹 벨로시티로 전파돼 간다. x 마이너스 이거니까 그룹 벨로시티로 전파돼 가는 걸 우리가 쭉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요 분모가 커지죠. 분모가 커지니까 요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줄어들면 이게 파동이 맨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파동들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쑥 전파돼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룹 벨로시티로. 그러니까 이런 파동들이 있으면 이렇게 쭉 이렇게 점점 이제 사그러드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웨이브 패킷으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파동 묶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파동 묶음을 가지고 이런 식을 가지고 잘 보면은 말이죠. 이걸 가지고 잘 보면은 우리가 슈레딩거의 웨이브 방정식도 이제 대충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잠깐 보죠. 예를 들면 이제 psi를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P는 H바 K라는 거 지난번에 했죠? P는 H바 K다. 기억납니까? 드브로이 관계식 쓰면은 바로 파수가 저런 식으로 운동량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운동량으로 표시를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어요. dp에 여기서 보면은 K는 말이죠. K는 P 나누기 H바죠. P 나누기 H바. K. E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통상 E는 말이죠. E는 H바 오메가 이렇게 씁니다. 이건 포톤의 경우에 H뮤죠. H뮤니까 오메가는 2파이 뮤니까 오메가를 하려면 이렇게 되네. 그래서 여기서 E는 뭡니까? 오메가는 E 나누기 H바. 그 다음에 K는 P 나누기 H바. 이렇게 저 익스포넨셜 다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GK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량의 함수다. 파이 P 이렇게 썼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썼을 때 이거를 말이죠. 이거를 내가 편미분 한번 해봅시다. IH바를 곱해주고 D psi DT를 편미분 해주면은 뭐가 나타나죠? 쭉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편미분 해주면은 뭐야? IH바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H바 I의 E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psi.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E psi죠. E psi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 미분하면 d psi dx를 내가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 미분하면은 x로 두 번 미분하면은 h 바 i에 자승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쓰면은 좀 그렇겠네. 이렇게 쓰면. psi가 요게 말이죠. 요게 요거 통상 요런 평면파들은 이게 자유입자이기 때문에 보통 자유입자의 경우는 2n분의 p자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서 요거를 요게 P의 E가 P 함수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두 번 미분하면 말이죠. 요거 나오겠지만은 요거는 미분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요거 비교를 해보면 말이죠.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요거하고 같으려면 말이에요. 요거 같으려면 어떻게 하면 같죠? 요거를 내가 2n분의 p자승으로 써주면은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내가 2n분의 마이너스 h바 자승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n분의 h바 자승을 곱해주면은 요거는 1이죠. 요거는 1이고 2n분의 p자승이죠. 그래서 요거는 h바분의 i 밖으로 나오면은 말이죠. 마이너스 h바 자승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요거 없어지고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1이니까 요거 뭐 1이니까 딱 보면은 말이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딱 같아지죠. 그러니까 2를 2n분의 p자승으로 넣고 여기서 두 번 해주면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럼 뭐해? 이거하고 요거 같아잖아요. 예? 여기서 보여주는 게 자유입자의 경우에는 이런 릴레이션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자유입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런 물질파를 이런 파동 묶음으로 기술했을 때 자유입자의 경우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질파가 이렇게 파동 묶음의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틀린 생각은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